만남을 시작할 때 네. 바로 이 사람이 환생할 사람이다. 바람기가 넘친다. 이걸 알 수는 없어요. 음, 만남을 가져가면서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특징들을 알 수가 있겠죠. 일단은 썸 기간을 조금 더 길게 두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감정이 크고 호감이 간다고 바로 연인으로 가는 것보다는 적절한 시간,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을 관찰해보고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 몇 개를 얘기해보면, 첫 번째로 환승이라든지 바람기가 많은 분들은 음, 확실히 사회적인 지능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 포장을 잘해요. 두 번째로는 언변이 뛰어나요. 음,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맞지 않는 게 있는데, 이런 네.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해요. 그래서 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맞는 거야. 또 세 번째 특징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성욕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강한 분들이 많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애정결핍 혹은 네. 경쟁성 인격 이런 거를 가진 분들이 환승이나 바람기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특징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 환승이나 바람기가 넘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바람기라든지 환승 이 정도의 특징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하자면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성격은 쉽게 바뀌진 않아요. 음, 과거에 환승, 바람을 폈다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일단 한생 이별이 좋을 수는 없죠. 이번 사연 같은 경우는 원인에서도 좀 알아볼 수 있거든요. 이별을 하고 나면 대부분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이별을 원하는 상대방한테 이별의 이유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이별의 이유 자체가 네. 대부분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부수적인 이유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별의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럴 그렇죠. 때는 그런 이별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른 곳에서 찾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 사연 같은 경우는 여름 휴가를 며칠 앞두고 갑작스럽게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이별 통보를 해요. 그 이별 원인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 만약에 정말 감정선이 낮아졌고 정말 이별을 이 남자분,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했다라고 하면요. 여름 휴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행동의 흐름이 안 나왔을 텐데, 음, 그게 없이 갑작스럽게 말도 안 되는 거. 음, 그러니까 이별을 당하고 온 분들은 상대방이 했던 말들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본인이 거의 막 반소문을 써요. 내가 이런 잘못 때문에 이별이 됐구나. 이별의 책임이 나한테 있구나. 그러면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런 환승 이별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이렇게 양다리라든지 바람기가 많은 분들 보면 이런 사회적인 이런 지능이 높아요. 사회적인 지능이라고 하면 자기 모습을 포장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미지 포장 같은 거를 잘하고 또 자기 이미지가 손상됐을 때 그거를 못 견뎌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네. 이런 환생 이별이라든지 양다리 막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도 제외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정말 네. 제외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 보는 게 좋아요.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아까도 말했지만 사회적인 지능 이게 높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어떻게든 환승이라든지 양다리 네. 본인들도 그게 도의적으로 잘못됐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해버리거든요. 그런 합리화를 도의적인 부분, 죄책감 이런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사회적인 이런 이미지 손상을 약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적으로 아, 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조금 자극이라든지 음, 좀 이런 걸 통해서 죄책감이라든지 좀 이미지 훼손, 이미지 손상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사회적 지능이 높기 때문에 그 이미지 손상을 어떻게든 좋은 식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포인트를 좀 이용해 보면 재회에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재회가 안 되면 복수하고 싶다. 근데 네. 복수라는 거는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지금 헤어진 남자분보다 훨씬 좋은 남자 그런 분 만나는 게 저는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음, 물론 재회를 노리면서 비슷한 방법으로 감정성 끌어올리고 네. 뭐 매달리게 만든 다음에 차버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든 감정적인 소비가 커요. 아, 그런 감정 소비를 해가면서 이렇게 환승하고 양다리 했던 남자를 만날 필요가 있을까? 음, 복수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쁜 부분도 다 이해할 수 있고 감정선이 너무 커서 뭔가 미련이 크게 남는다. 간절함이 크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도의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미지 손상, 사회적인 지능 이런 부분들 좀 이용해서 상대방을 자극해보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 손상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시켜준다는 말씀이세요? 뭐 자극, 네. 너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넌 이렇게 될 거야.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또 사연에 따라서 상황이라든지 똑같은 환승 양다리를 하더라도 사연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걸 또 잘못 말하면 또 이걸 듣고 또 그걸 이용해 버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려주기 싫어서 못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또 그거를 알려줘가지고 잘못 또 적용을 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이미지 손상이라든지 사회적 지능 이 부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다른 구설수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연마다 분명 그 부분은 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긴 힘들 것 같아요. 제의를 하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그 잘못을 인지시키고 잘못을 인지시키는 방법이 분명 이런 세상들은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합리화를 깨버릴 수 있는 자극이 필요할 것 같고요. 환승하거나 양다리하는 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그 양다리를 했던 분들과 헤어지고 내담자분들한테 찾아오는 경우도 많아요. 연락도 오고 재회를 원하면 그런 방식을 좀 이용해 보시고 또 정말 복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감정을 키워서 그 만났던 여자와 커트시키고 감정적인 이런 고통을 주겠다? 이게 복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지금 이 사연의 여자분이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복수 쪽으로 생각한다면 빠르게 이 남자분을 정리하시면서 더 좋은 남자분 만나서 더 괜찮은 남자 만나고 있다. 좋은 사람은요, 객관적인 부분이라든지, 물론 객관적인 이런 가치도 높으면 좋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본인한테 맞는 사람,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최고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능력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물론 따라오면 좋겠죠. 하지만 본인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많이 느끼게 해주고, 또 본인과 잘 맞고, 또 감정 소비 안 하고, 이런 분들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해요. 자기한테 맞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과 알콩달콩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 있잖아요. 똥차 가니까 벤치 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회적인 지능, 이미지 손상 이쪽 이용해 보시고 뭐 복수를 한다라고 하면 물론 뭐 감정적인 이런 자극도 있겠지만 그런 고통을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더 좋은 사람,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사람을 만나서 알콩달콩한 모습 간접적으로 보여주면 분명 최고의 복수가 될 거라 생각해요. 오늘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사연 하나를 소개해 줄 거예요. 소개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사연 때문에 제가 오늘의 주제를 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사연 하나를 좀 소개를 할게요. 여자 내담자고요. 2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어플을 이용해서 만남을 가졌어요. 어플을 이용해서 좀 빠르게 만남을 갖고 교제 기간은 약 2개월 정도. 그리고 이 2개월 안에 빠르게 성관계를 맺었어요. 헤어지고 나서 확인을 했는데 환승을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게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네, 사연 읽어보니까 어때요? 재회를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테레심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자로서 정말 재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연들도 있어요. 네, 이런 사연이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하지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진 않아요. 우선 어플을 통해서 만남을 갖게 되면 요즘에 어플 이용해서 많이 만나시죠. 근데 이 어플을 이용해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예전으로 말하면 클럽이라든지 나이트 이런 곳에서 가볍게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쉽게 상대를 고를 수 있고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감정이 끈끈해지는데 어려움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 만남의 이 과정도 정말 중요해요. 이왕이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 때는 우리 요즘에 썸이라고 하죠. 이 썸 기간을 길게 두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아보고 이 연애를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쉽게
어플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만나고 관계를 맺어버리면, 그러니까 사람은 경험에 의존해서 이런저런 거를 많이 판단하게 되거든요. 어플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만났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 얼마 쉬워요.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대상과 다른 사람과 그런 만남을 할 수 있고 본인도 모르게 가능하다라는 느끼게 돼요. 그래서 교제하는 과정에서도 무단히 그 어플을 또 이용해서 다른 상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여자 내담자분 같은 경우는 어플을 이용해서 만났기 때문에 점 기간을 길게 두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확인하고 만남을 가져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오늘 주제처럼 이 성관계를 더 길게 보고 만약에 관계를 맺었으면 좀 더 본인의 매력이라든지 본인의 가치를 더 길게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사연은 사실 재회를 하려면 조금 어려운 사연이에요. 우선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가 없어요. 유대감도 없고요. 두 사람 사이에 추억도 없고요. 또 초기 가치는 높다라고 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어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쉽게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관계라든지 이런 관계가 빨리 맺어짐과 동시에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초기 가치가 높았다 하더라도 그 가치가 빠르게 떨어졌을 거예요. 또 거기에 이별 후에 이미 대체자도 생긴 상태예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만나는 이 재회 과정이 정말 가시밭길일 거예요. 분명 이거는 인지를 하셨으면 해요. 아시겠죠?